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7일 현지 시간 오후 5시에 LA 돌비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에 올라 무대를 빛내며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고, 윌 스미스와 크리스 락 사이에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님이 오스카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올라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으로 시상식도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베니티 페어 오스카 파티, 즉 베니티 페어 매거진이 주최하는 오스카 시상식의 뒤풀이 성격의 행사가 시상식 직후 열렸습니다. 커다란 시상식의 뒤풀이 행사인 만큼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며 자리를 빛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유명한 배우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티모시 살라메. 시상식에서 무리를 빚었던 윌 스미스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파티에 참석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여러 배우들 중에 눈에 띄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리타 오라인데요. 그녀는 이 자리에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남자친구 타이카 와이티티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리타 오라는 현재 영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기 때문에 배우 경력도 있는데요. 가수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비욘세의 남편으로 유명한 제이지의 스카우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수로서도 유명 프로듀서의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배우로서도 영화 50가지 그림자 시리즈와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독 눈에 띄었던 건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입고 있던 매혹적인 드레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리타오라는 라인이 드러나는 깊은 V자 넥라인을 따라 더해진 화려한 보석 장식과 은은하게 반짝이는 시머링 소재가 돋보이는 블랙 드레스에 화려한 가운을 걸친 채 등장했는데요. 그녀의 드레스에는 반짝이는 구슬과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어깨에 흘러내릴 듯 걸쳐 있으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 소나무, 파도, 사슴, 산 등이 화려한 색감의 보석으로 표현된 화이트 가운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신예 디자이너 박소희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 2월 그녀는 돌체앤가바나의 후원으로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해 생애 첫 컬렉션인 22년 가을 겨울 시즌 미스소희 컬렉션을 선보였었죠. 그리고 이 드레스가 한국의 민화를 주제로 한 땀 한 땀 비즈 장식을 수놓아 해당 컬렉션의 박소희 디자이너가 선보였던 옷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반짝이는 구슬과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이용해 민화에서 영감받은 소나무, 사슴, 파도, 산 등이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아름답게 연출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리타오라가 착용한 드레스가 포함된 미스소의 22년 가을 겨울 컬렉션은 지속 가능성을 기본 요소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의 한국의 한산모시와 파인애플 가죽, 아바카 식물 원단, 업사이클링된 원단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액세서리와 주얼리는 한국의 전통 보석 제작자와 돌체앤가바나의 협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죠. 이날 포토존에 올라선 리타오라는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듯 우아하고 고혹적인 포즈로 자리를 빛냈고, 동시에 그녀의 남자친구 타이카 와이티티도 연신 그녀의 드레스에 감탄하는 몸짓을 하거나 드레스 자락을 정돈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디자인, 의미, 소재에 담긴 메시지까지 모두가 완벽한 옷이다. 클러치도 한복 클러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옷이 너무 예쁘다. 드레스를 만들 때 손이 엄청 갔을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리타오라가 한국의 민화가 그려진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드레스의 디자이너 박소희 씨가 현재 해외 유명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박소희 디자이너가 해외 유명 셀럽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화를 그대로 옷에 표현한 듯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제작한 박소희 디자이너는 데뷔 과정부터가 마치 드라마 같았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동화책의 그림 작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수식을 써내려가야 할 수학책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는 점뿐이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작업실에 놓여져 있는 몇천 권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평면 위에 그려지는 그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의 일러스트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영국으로 건너가 센트럴 세인트 마틴,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등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거쳐간 런던의 명문 패션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학년이 되기 전 고등학교 독서실에 앉아 문제집을 덮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바라보던 마크 제이콥스의 아틀리에에서 인턴십을 보내는 등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 자랑하고 매년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신생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목하는 졸업 발표회가 2020년 초 그녀가 졸업할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락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두 취소되는 불운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학생들이 졸업작품 발표회만 바라보면서 대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데 취소되었다니 당연스럽게도 박소희 디자이너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녀는 이 당시 막막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여 어렵게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이지도 못한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아쉬웠죠.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드레스 5벌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코로나19는 그녀에게만큼은 더 이상 불운이 아니게 되었죠.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의 작품을 보게 된 수많은 매체와 셀레브리티로부터 무수한 협찬 요청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녀는 정말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요. 마일리 사이러스가 그녀의 7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에 앞서 첫 번째 싱글로 내세운 미드나이트 스카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작품을 본 마일리 사이러스 의상팀이 직접 박소희 디자이너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컬렉션 전부를 협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말이죠. 그녀에게 처음 협찬을 의뢰한 유명인이 마일리 사이러스라는 점은 그녀에게 마치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된 마일리 사이러스의 주연의 뮤지컬 시트콤 한나무나타의 커다란 팬이었던 그녀에게 마일리 사이러스는 어린 시절의 롤모델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후 2달간 마일리 사이러스를 위한 드레스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 BBC의 유명 토크쇼인 그레이엄 노턴 쇼를 통해 마일리 사이러스의 미드나이트 스카이와 함께 자신의 옷을 선보이게 됩니다. 무대가 끝난 후 마일리 사이러스의 의상팀으로부터 당신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다고 하죠. 이후에는 빌보드가 선정한 2020년 여성 뮤지션으로 뽑힌 카디비로부터의 연락도 받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레드카펫이 취소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매거진 촬영을 위해 그녀의 컬렉션을 원한다는 얘기였죠. 카디비는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는 스타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들은 모두가 주목하고 커다란 이슈가 되기에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스타였죠. 심지어 당시 그녀가 함께 참여하는 화보에 같이 소개될 브랜드들은 발렌시아가 등 박소희 디자이너가 대학 시절 책으로 보며 공부하던 브랜드였기에 더욱 신기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후에도 벨라 하디드, 아리아나 그란데, 블랙핑크의 리사 등 영향력 있는 셀럽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더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리타오라의 드레스가 탄생한 2022년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돌체앤가바나의 지원으로 한국의 미나를 주제로 한 돌체앤가바나 미스 소희 컬렉션을 완성시켰죠. 리타오라가 걸친 드레스 외에도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맨 비즈들과 아름다운 우리 그림이 장식된 드레스들이 여러 제작되었습니다. 미스 소희의 영감의 원천인 꽃 역시 빠지지 않았죠. 드라마틱한 실루엣의 플라워 모티브 케이프가 드레스에 연출되었고 비즈로 완성한 한국의 꽃들이 고운 실크 위에 만개하는 듯한 옷들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밀란 패션 위크 기간에 선보여진 이 옷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미스 소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인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뒤풀이 파티에서 영국의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리타오라가 입은 미스 소희의 드레스와 이 드레스를 제작한 박소희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K-디자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미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계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중들과 세계의 유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에 주목한 이유도 한국에서 자란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적인 시각으로 오트쿠티르를 재해석한 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렇듯 세계의 대중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꼭 한국의 틀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요즘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드라마, K-팝 등이 무언가 달라져서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좁아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접해가는 빈도가 늘어가면서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것일 뿐이죠. 박소희 디자이너의 말처럼 한국의 미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